사업 결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실무에서는 다른 기업을 매수하는 걸 흔히 M&A라고 합니다. Merger and Acquisition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머저가 합병이고요. Acquisition이 인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M&A를 보통 거꾸로 인수합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외워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사업 결합이라고 총칭해서 불러요. M&A를. 비즈니스 컴비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비즈니스 컴비네이션. 그래서 칠판 잡으시고요. 여러분, 자, M&A예요. 이걸 부르는 표현은 사업 결합이에요. 그렇죠? M이 합병이고요. A가 인수예요. 네, 실제로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이 인수가 실제로는 연결이에요. 이게 연결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준서 남바를 부르는 건 IFRS를 부르는 거예요. 일반에게는 그냥 장이라고 부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사업 결합은요, 국제회계 기준의 1103호예요. 제목이 비즈니스 컴비네이션이고요. 연결은 1110호예요. Consolidate Financial Statement. 그래서 우리가 보면 먼저 얘를 배우는 게 왜 그러냐면 연결 기준서에 어떤 회계 처리는 이 1103호의 회계 처리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합병의 회계 처리를 준용해요. 따라한다고. 그래서 합병 분할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1103호를 배우는 거예요. 기준서가. 그렇고요. 오른쪽의 첫째 줄에 1103호는 사업결합, 비즈니스 컴비네이션을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용어가 취득자라고 나오죠. 자, 칠판. A 기업이 B 기업을 합병을 해. 여러분이 합병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 합병은 뭐야? B 법인이 없어지고 A랑 합쳐지는 거잖아. 그래서 A를 취득자, B는 피취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죠? 근데 이번에는 A가 C라는 기업의 지분을 100% 인수했어. 유가증권이야. 종속기업 투자 주식, 지분 적용 투자 주식이야. 그럼 이것도 취득자, 피취득자겠죠. 물론 이런 지분법에서는 얘를 뭐 투자자, 또 여기는 피투자자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게 M이고 요게 액퀴지션이라는 개념이에요. 요런 거를, 그죠? 자, 그러면 넷째 줄에 사업 결합의 중요한 용어는 사업과 지배력이래. 밑에 보니까 사업이 뭐예요? 넘겨보니까 지배력 컨트롤이 뭐예요? 칠판. 이런 걸 읽지 말라고. 여러분이 사업이 뭐예요? 지배력이 뭐예요? 이걸 왜 읽어? 이건 학생들이나 읽는 거야. 시험 보는 친구들이. 제 말 이해해? 여러분이 실무자면 사업과 지배력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말을 넘기란 말이야. 보지 말고. 어? 이건 학생들이 시험 보는 친구들이 보는 거다. 고민하지 마. 그냥 내가 저 회사에 뭐 지배력을 가졌다며 넘기고. 1-2에 사업결합 기준서를 적용을 배제하겠대. 적용을 안 하겠대잖아. 공동기업을 구성한다. 그치? 그 다음에 뭐 3번에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결합이다. 아, 더럽게 어렵네 이거. 칠판 봐. A가 B를 80%를 가졌어. 그럼 원래는 지배력이야. 지배력이면 연결을 해야 돼. 그런데 C가 B의 20%를 가졌어. 근데 A와 C가 뭘 했어? 합의를 했어. 뭘 합의를 했어?
내가 지분율은 많지만 B 회사를 경영하는 거는 운영할 때는 너랑 함께 할게. 내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 안 할게. 합의니까 뭐야? 여러분, 이 합의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라는 거를 모를 거야.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합의는 C가 싫어. 그러면 A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게 합의야. 그러니 이렇게 둘이 공동으로 B 기업을 지배한다 그러면 빨리 뭐라는 거야? A는 지배력이 없어. 그러면 뭐야? 이거는 연결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뭔데? 이 80% 지분은 그냥 지분법만 해라. 연결을 만들지 말아라는 얘기야. 이해했나? 그래서 이 지분을 공동기업 투자주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이게 없었으면 얘는 원래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이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원래 C는 B를 관계기업 투자주식이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동이기 때문에 A는 공동기업 투자주식, C도 관계기업이 아니라 공동기업 투자주식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이거예요. 연결 만들면 안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사업결합 기준서를 적용하지 마. 그럼 뭐야? 이건 연결을 만들지 마. 합병도 아니니까 이런 건데 이것도 대충 해. 밑에 가로 2번은 중요하지 않아. 보지도 말고. 여러분 3번 오른쪽에 가로 3번 나와. 시간 5초 읽어봐. 그리고 저한테 설명해 여러분. 칠판? 여러분 칠판 저한테 설명해. 동일 지배하에 사업결합이 뭐야? 읽었잖아 지금. 괜히 책 보시는 흉내 내지 마. 좀 전에 읽었잖아. 동일 지배하에 사업결합 빨리. 그냥 모른다고 그래. 모르겠지 여러분? 그지? 이게 회계야. 여러분이 아무리 주그림을 다 읽어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 이해해? 근데 여러분은 잘났지? 나이들도 어리고. 그지? 뜻이 하늘에 다 있지? 다 알 것 같지? 그럼 나한테 설명해 읽어놓고. 근데 모르겠지? 이걸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야.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뜻이 하늘에 다 있어도 나 혼자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왜?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회계세법을 만든 친구들도 이런 교과서를 쓴 친구들도 설명을 잘 못해. 그러니 읽어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머리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수업을 듣는 거다. 다 같이 되다. 이해했나요? 너무 잘났으면 수업 듣지 마.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 데리고 수업하면 아주 어려워 죽겠어. 그죠? 눈을 아주 삐딱하게 뜨고 절 보고 칠판을 보래도 안 보고 그지? 이렇게 수업 듣거든? 왜 그래? 그러면 학교 때도 그랬대.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지? 모자 푹 눌러 쓰고 저 뒤에 앉아서 교수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수업을 들었다는데 장해. 그렇게 수업 들으니까 좋았어? 그래서 다 알았어? 뜻이 하늘에 닿았어? 여러분이 마음대로 판단해. 단 수업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야. 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 안 되는 걸 이런 짧은 수업 시간 내에 금방 잡을 수가 있어. 이해하셨어? 그래서 수업을 들어. 동일 지배하에 사업결합을 얘기해줘. 이거야. 회사가 이미 지분을 인수해서 뭐야? 연결을 만들고 있었어. 연결을. 그러다가 후에 나중에 합병을 하는 거야. 이해해? 이게 동일 지배하에 사업결합이야. 먼저 지배력을 갖고 있어서 연결을 만들고 있었어. 그지?
그리고 그 이후에 A와 C가 합병이 됐어. 이럴 때는 칠판 보면서 좀 계속 배우지만 이 1103호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란 뜻이야. 그 뜻 이해하겠어? 이게 사업결합 기준서를 적용 배제한다라는 건 1103호에서 합병할 때 무슨 회계 처리를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그 회계 처리가 먼저 연결을 하다가 나중에 합병하면 이 1103호 회계가 아니라 다른 회계를 한대잖아. 그럼 문제는 그 다른 회계가 뭔지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맞나? 그걸 배우는데 계속 칠판 여러분. 계속 칠판. 자, 참 어려워 이게, 그지? 연결을 하고 그 후에 합병을 했어. 문제는 여러분이 혹시 대기업이야? 여러분들이 대기업이면 여러분들 실무는 100% 이렇게. 오너가 저 회사 합병해. 우리랑 같이 하나로 하자. 인수해서 우리 회사 하나의 사업부로 만들어. 절대 그렇게 안 해. 먼저 지분을 인수를 해. 종속기업 투자 주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 이해했어? 그리고 합병을 해. 이유가 있겠지? 그걸 또 배울 거고. 여러분이 대기업이 아니면 이런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은 다뤄볼 방법이 없어. 그런 말해봐.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이 다 대기업이야? 아니야? 그러면 안 배워도 돼? 그것도 여러분이 판단해. 나는 중소기업이고 평생 중소기업에 다닐 거야. 그러니 저런 거 안 배워. 그건 여러분 자유야. 단 나 같으면 배워서 좋은 기회가 오면 나 같으면 대기업에도 갈 거야. 이해하나? 왜? 대기업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야. 우리는 이런 걸 배워. 알아놔?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은 더럽게 중요한 놈이야. 뭔 말인지는 알았지 여러분? 그지? 나중에 다 배울 거고 넘기고. 사업결합의 방법 이런 걸 보지 마. 이걸 뭘 배워? 다만 밑줄 쳐. 맨 밑에 반가로 3번에 각주라고 나와. 각주 읽어줄게. 우리나라 비상장 기업 등에 적용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동일 지배하의 사업결합에는 회계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는 아직 여기에 대한 기준서를 제정하지 않았다. 현재 실무는 이 실무라는 건 IFRS를 적용하는 일련 상장법인은 기준서 1008호 회계정책 추정의 변경과 오류에 따라 회사가 회계정책을 직접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더럽게 중요하네. 칠판 환장하건데 빨리 여러분 먼저 쥐분을 인수해서 연결을 만들다가 합병하면 지금부터 배우는 1103호 회계 처리가 적용 안 한다며. 그지? 그럼 어떤 회계를 하래? 국제회계에는 그 회계 처리 방법이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빨리 왼쪽. 일반 회계에는 이 동일지배하에가 회계 처리의 규정이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대부분의 국제회계는 일반 회계 기준에 이 동일지배하의 회계 처리 방법을 준용하고 있어. 다만 또는 국제회계니까 별도로 제정해도 돼. 그러니까 일반 회계 기준에 있는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의 회계 처리를 해도 되고 별도로 만들어도 돼. 이거를 여러분의 회계감사인과 합의해서 결정하란 뜻이야. 어렵지? 그지? 그럼 또 얘기해 줄까? 이런 거 하기 싫으면 빨리 재무팀 그만두고 다른 일에 영업으로 가든 구매로 가든 생산으로 가든 때려치고 라면을 끓여.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되게 웃기지? 국제회계는 회계처리 방법이 없어. 일반 회계 기준에는 있어. 그래서 상장법인들은 일반 회계 기준대로 하는 방법을 따라하거나 또는 별도로 만들어. 웃기지? 회계 기준을 여러분이 만든다고. 그리고 그걸 회계사와 합의해.
이런 게 회계야. 알아놔? 어렵지. 여러분이 어렵지. 넘어간다. 옆에 그림 안 봐도 되고 이제부터 사업결합의 회계체계가 나오죠. 칠판. 이제부터 우리는 뭐 책을 하나도 안 본다. 하나도 안 본다. 칠판으로 잡는다. 자, 보나마나 화면 너머로 우리 연간회원들은 제가 무슨 말 할지 알지?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이분들은 제가 여기다 뭘 쓰면 미친 듯이 이걸 적을 거야, 그지? 연습장도 안 갖고 왔지만 연필로 어디다가 이 책에다가 막 쓸 거야, 그지? 강의 안 듣고 머리 탁 수그리고, 그지? 뻔하지?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적어놓고 내용 물으면 아무것도 모를 거야. 우리 연간 회원들은 그런 누를 범하지 않지. 제가 말하니까. 앉아 계신 분은 저를 처음 볼 테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처음 이렇게 들을 때는 쓰는 게 아니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야.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해를 하면서 이야 이러다가 앉아 계신 분은 지금 이 찍는 동영상을 그지? 한 달을 열어줘. 무료로. 연간회원 안 끊어도 동영상을 열어줘. 그럼 그때 화면으로 복습하면서 화면으로 복습할 때도 처음 들을 때는 그냥 보고 두 번 정도 들을 때 그때 메모하는 거야. 근데 뭐 이런 걸 배운 적이 있나? 그지? 어디 가서 배운 적도 없고 이런 수업도 처음일 텐데. 다만 새겨들어. 이렇게 수업 듣는 거. 물론 마음대로 적어도 돼. 적어도 돼. 판단은 여러분이 해요. 시작을 한다. A라는 법인이 있어. A라는 법인이 있어. 그냥 6월 30일이라고 그럴게. 6월 달 결산을 했나 봐. 근데 이 회사가 자산은 1,000억이고 부채는 700억이고 자본금은 100억이래.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200억이래. 그래서 부채는 700억, 자본은 300억. 부채 비율은 뭐 그냥 뭐 이렇게 되고 이렇대. 자본은 갑이라는 사람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대. 그러니까 아마 이 회사는 비상장인가 보네. 비상장인가 봐. 그지? 근데 B라는 법인이 있어. B라는 법인은 아주 거대한 상장 법인이래. 근데 상장 법인이 A 법인을 합병하고 싶대. 같이 하고 싶대. 이유가 있겠지? 합병을 하고 싶대. 그러니까 합병을 하니까 저 B는 거대 기업이야. 거대 기업인데 저 A라는 걸 자기 사업과 연결이 있나 보지? 그래서 아예 우리 회사로 편입을 하겠다는 거지. 하나의 사업부로 이렇게 하겠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해봐. 이제부터 어떤 절차들이 있을까? 고민 10초. 고민은 10초. 10초. 어떤 절차를 밟을까? 어떤 절차를 밟을까? 또 칠판? 하나도 모르지? 실제로 해본 적도 없고 상법이란 수업도 들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지? 그지 여러분? 굉장히 창피하겠네? 물어보면 다 모르니까. 자, 참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지? 인터넷, AI 치면 다 나와? 응? 해봐. AI 때리면 다 나와? 합병하는 절차, 뭘 조심하고 하는 거 다 나와? 그래서 이런 수업 들을 필요 없어? 그럼 듣지 말고 AI를 봐. 그러면 다시 AI가 다 해줘? 그럴 것 같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맞아. 그럼 수업을 들어. 그럼 생각을 해. 첫째, 이 둘이 합병한다라는 거는 법의 규정은 상법이야. 상법에서 합병에 대한 자세한 절차가 있겠지. 다만
합병은 상법에 있지만 여러분 먼저 뭐야? 여기는 대표이사가 을이래. 그럼 뭐야? 아마도 이 갑과 을이 서로 만났겠지? 잘 알고 있던가 해서 합치는 게 낫겠다. 그지? 사회가 더 어려워지고 힘드니까 합치자. 합치는 게 여러모로 좋겠다라고 많은 대화들과 검토가 있었겠지. 그러겠지, 그지? 여러분이 잘 아는, 자, 최소한 2가지 합병은 얘기해야 된다. 대한민국에 여러분도 알고 남들도 아는 가장 유명한 합병 2개가 뭐야? 어디와 어디가 합병했어? 우리나라 건립이래. 빨리빨리. 전혀 몰라. 나는 합병과 관련이 없어요. 그럼 내 입에서는 장하다 이 말밖에 못하겠고. 여러분 세상에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한 것도 몰라?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한 걸 몰라? 아, 들으니까 알아? 그럼 대답해. 다음이 카카오를 먹은 거야? 카카오가 다음을 먹은 거야? 여기서는 B가 이걸 먹었어. 그럼 여기가 뭐라고 그래? 합병법인 또는 취득자. 취득자. 여기는 없어지니까 피합병법인 또는 피취득자. 그리고 합병한 날이 7월 1일이야. 웃기지? 6월 말 기준으로 숫자 잡아서 합병 등기는 그 다음 날 쳐져. 법의 절차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합병을 보면 매월 1일 날 합병 등기가 떨어져. 실제로는 그 전월자로 합치는 건데 등기상의 문제로 하루 차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합병은 어떤 월의 1일 날 합병 등기가 이루어져.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그런 거 몰라도 되니까 법무사가 해줄 거니까. 다시 여러분, 다음이 카카오를 먹었어? 카카오가 다음을 먹었어? 이것도 몰라? 환장하겠네, 그지? 다음이 카카오를 먹었어. 근데 이따 보면 알지만 법으로는 다음이 카카오를 먹었는데 실질로는 카카오가 다음을 먹은 거야. 그래서 이걸 역합병이라고 그래. 왜 그런지 알아? 근데 이건 세 발의 피합병이고 대한민국 건립열의 가장 거대한 합병은 뭐야?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했어. 2015년에. 거꾸로 들은 것 같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먹은 것 같아? 아니야.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먹었어. 2015년에. 그리고 회사 이름을 제일모직을 삼성물산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현재 회사는 삼성물산이라고 나와. 여러분 생각에 웃기지? 제일모직이 옷 만드는 회사잖아. 옷 만드는 회사가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레미안 아파트를 짓는 회사가 삼성물산이야. 레미안이. 에? 그걸 먹었어? 설명해봐. 어떻게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먹었지? 설명해봐. 아무것도 모르겠지? 왜? 언론에 지금도 여러분 좋아하는 이걸 펴놓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쳐봐. 10장, 20장, 100장은 나올 거야. 그지? 근데 이 AI에 아무리 내용이 있으면 뭐해? 여러분이 안 읽는데 내용을 안 보니까. 그러면 왜 먹냐면 빨리빨리 여러분 저기 있지? 에버랜드라고 아시지? 그지? 사파리자, 호랑이, 장미, 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을 합병했어. 그리고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바꾼 거야. 에버랜드는 삼성의 지주회사라고 부르는 거야. 지주회사란 삼성의 그룹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걸 지주회사라고 부르고 그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삼성을 지배하는 거야. 그게 이재용 회장이고. 제일모직을 먹었어.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바꾸고 얘가 삼성물산을 먹은 거야. 그리고 이름을 물산으로 바꾼 거니까 지금의 삼성물산은 세상에 이 거대한 기업 3개가 하나가 된 회사야. 그래서 삼성물산은 사업부가 삼성물산은
뭐야? 수출입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가 있고 제일모직은 의류와 제일모직도 건설이 있고 에버랜드는 리조트 사업부야. 그래서 현행 삼성물산은 사업부가 5개야. 이걸 우리는 보통 국제회계는 영업부문, 오퍼레이팅 세그먼트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거대 합병이고 이게 2015년에 이루어진 합병이고 이 합병의 문제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감옥에 이미 2번 갔다 왔어. 대답해. 이 합병의 무슨 문제 때문에 이재용 회장은 감옥 갔어? 아직도 안 끝났어. 또 하나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문제 생기면 또 감옥 가. 대답. 무슨 문제 때문에 감옥 갔어? 몰라? 삼성이 안 다니니까? 관심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이런 사람으로 살 거야. 이걸 결정하라고. 앞으로 배우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내가 지금은 조그맣고 비상장일 수도 있고 하지만 배워서 큰 뜻을 필려면 저랑 죽어라고 공부하는 거고 그럴 마음이 없으면 앉아 계신 분은 돌아가시고요. 첫째 시간 끝나고 온라인도 화면 끄시면 된다. 알았나? 어거지로 듣지 마. 병 난다. 그죠? 하고 싶은 사람만 수업 들어. 우리는 이 합병의 문제 아직 남아있다라는 소송이 뭔지도 다 배운다. 왜? 우리는 실무를 배우니까. 알았나요? 우리는 실무를 한다. 안 궁금해?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거대한 합병 2개야. 다음이 카카오를 먹었고 제일모직이 물산을 먹은 합병들. 그리고 여기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다음이 카카오를 먹은 건 카카오를 먹어서 실제로는 카카오가 오너가 돼서 왜 그러냐면 다음이 카카오를 먹고 주식을 줬거든. 주식을 줬는데 다음 주식을 줬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카카오는 없어지고 그럼 카카오의 주주들에게 다음이 합병한 대가로 다음의 주식을 준단 말이야. 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보다 이 카카오의 김범순과 이 사람이 이 주식을 다음 주식을 더 많이 받아서 합병한 다음에 대주주가 카카오의 대주주가 다음에 대주주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걸 역합병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그지? 이런 거야. 여러분 좋아 이제 했지? 그러면 합병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응? 다음이 카카오를 먹은 다음에 네이버를 잡겠다고 합병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에 합병한 건 뻔한 거 아니야. 그냥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을 좀 안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간 건데 그 전략이 최고의 악수를 둔 거지. 오너 회장이 감옥에 2번이나 갔어.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게 합병이야. 그래서 봐. 쌍방 간에 오너끼리 합의가 됐어. 그러면 봐봐. 얼마나 많은 실무자들끼리 구체적인 얘기가 오겠냐고. 맞지? 여러분 말해봐. 이 B법인이 여러분이 다닌다고 그래봐. 여러분이 거대 기업이면 누가 이 합병에 대한 실무를 할까? 재무가 하는 게 아니야. 회사 대기업에 가면 전략, 기획 이런 팀들이 있지. 그런 팀들이 나가서 M&A 업무를 하는 거야. 재무는 바보들처럼 뒤에 있지. 걔네들이 나가서 갖다 주는 서류나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가 제 취지야. 어쨌든 전략이나 이쪽이 가서 이쪽의 실무팀하고 어마어마하게 결정하겠지. 빨리빨리 대답. 뭘 결정할까? 자, 누가 취득자가 되고 누가 피취득자가 될 건가? 며칠자로 합병할 건가? 며칠자로 합병할 건가? 이제 다음, 회사 이름은 어디로 할 건가? A로 할 건가? B로 할 건가? 다음에 임원들은 이건 직원들은 승계가 되는데 임원들은 거의 다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임원들, 임직원 승계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그 다음에 또 여기가 그러면 여기를 본점으로 하고 여기를 지점으로 할까? 뭐 지점 등기를 할까 말까? 또
회계 처리는 어떡할까? 합병의 대가는 어떻게 주나? 이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잖아? 이걸 실무자들이 검토를 했겠지. 죽어라고. 그리고 여기에 대기업이면 당연히 누가 개입이 돼?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나 법무사들이 개입되겠지. 맞겠지?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자 결론. 이 경우는 B법인이 합병법인이 돼서 취득자가 돼서 A법인을 먹을 거야. 그래서 A법인은 6월 말 기준이고 등기는 7월이지만 그지? 실제로 6월 말로 이제 A법인은 없어지고 전부 다 B법인으로 합쳐졌다라는 얘기겠지. 그지? 그리고 회사 이름은 계속 B법인으로 하기로 했고 직원들은 다 승계를 하지만 이 A법인에 있는 임원들은 일단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B법인에서 선별적으로 임원의 일부를 뽑기로 합의를 하고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니까 이때 잘라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근로자는 승계를 해야 되고 그지? 이런 게 돼. 그리고 봐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뭐 본점 등기를 치고 지점 등기를 친다. 뭐 이런 것들은 돼. 자, 봐. 합병의 본질은 뭐야? 피합병법인의 자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그래서 학설이 뭐라고? 취득법. 외워. 여러분 외워. 돈 주고 사는 거야. 돈 주고 사는 거야.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럼 내가 여러분 돈을 주고 사면 B법인은 이 산 대가를 당연히 빨리빨리 누구한테 줘? 이 주주에게 줄 거 아니야. 없어지는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맞나 여러분? 당연한 일이지? 그지? 그 주는 걸 뭐라 그래? 그걸 합병 대가라고 불러. 합병 대가라고 불러. 여러분 빨리 합병 대가는 B법인이 A법인을 먹는 걸로 저 갑한테 돈을 줄까? 아니면 B회사의 주식을 증자나 또는 자기 주식으로 줄까? 말해봐. 여러분 느낌에 뭘로 할 것 같아? 이제 A법인은 없어지잖아. 저 갑은 A법인의 주식을 가졌는데 A법인이 없어지니까 B법인한테 돈을 받을까? 아니면은 B회사의 주식을 B가 증자라거나 갖고 있는 자기 주식으로 줄까? 말해봐. 합병 대가는 뭘로 줄까? 지금 중얼거리고들 있죠. 우리 연간회원들 앉아 계신 분들은 저랑 수업을 한 적이 없나 봐. 그지? 뭘 물어도 대답들을 못해. 아마 끝까지 대답을 못할 거야. 그지? 선생님 물으면 이 학원은 되게 웃긴다. 저 선생님 뭐 이렇게 묻고 지랄이야. 얘기나 하지. 그지? 잘 모르니까 연간회원들은 절 아니까 제가 질문하면 항상 대답을 해야 돼. 중얼거리면서 회계사님 저는 현금으로 줄 것 같은데 주식으로 주나? 이렇게 중얼거리고 들어. 앉아 계신 분은 어떤 미동들도 없네. 아무 생각도 없나 봐. 그죠? 그죠? 제 입에서 어떤 답이 나오기만을 기대하나 보지? 수업을 그렇게 들으러 왔나 보지? 나는 어떤 생각도 안 하고 선생이 떠들면 그 얘기만 들으려고 왔나 봐. 의미가 없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다시. B법인은 A법인을 인수하는 대가로 이 A법인의 주주에게 돈을 줄까? 주식을 줄까? 이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세법을 모르면 몰라.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면 법인세법의 용어가 이거를 비적격 합병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런 주식을 주고 일정 요건이 또 있어. 일정 요건이 있지만 그러면 이걸 적격합병이라고 부르고 적격합병은 다른 말로는 과세이연이라고 불러. 그러면 비적격합병이라면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붙어.
엄청난 세금이 합병할 때 A법인과 갑한테 세금이 나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봐봐. 결국 합병이란 뭐야? 두 회사가 합쳐진 거잖아. 그지? 뭘 잘해보려고 합쳤잖아. 그런데 막대한 세금이 나오면 누구도 합병을 안 해. 다시 말해봐. 잘하려고 합병했지. 근데 무언가가 합치기만 했는데 무슨 봐봐. 별로 이익도 없다 뭐 생각했는데 이게 돈을 줘버리면 이 A법인과 갑이 이거를 매각했다라고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은 돈을 받았잖아. 팔아버린 거야. 그럼 판 거면 여기에 이익을 세금 내는 건 당연하지. 빨리 맞다고 그래. 팔았잖아. 돈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매매 이익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데 이게 막대한 세금이 나와. 그러면 합병을 못해요. 너무 많은 세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실무는 뭐야? 100% 적격 합병이야. 그러니까 비적격 합병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그런데 웃기지? 이런 강의할 때 사례를 만들 때 합병 대가로 돈을 줬다라는 게 사례 만들기 쉽다? 그럼 책들에 보면 돈을 준 거로 나온다. 나는 돌아버려. 우리나라에 돈 주는 합병은 없다. 이해해? 그런 미친 강의를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돈을 주면 막대한 세금을 내는데 여러분이 갑이어도 여러분은 돈 안 받아.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럼 무조건 주식으로 받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핵심이 이거 이제 쉬어야 될 시간이 다가와. 자, 봐봐. 그러면 도대체 B법인은 저 자산 부채를 인수하는 대가로 이 없어지는 피합병 법인의 주주에게 빨리 도대체 몇 주를 B법인 주식을 주는 대가가 핵심이겠지? 그지? 이해했지? 주식을 몇 주를 줄까? 왜? 회사의 가치가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합병의 가장 거대한 본질은 뭐야? A법인과 여러분 B회사를 일주당 가치를 구하는 거야. 밸류를. 이게 합병의 본질이야. 이게 만약에 봐. A법인이 1주당 5만 원인데 B법인은 20만 원이래. 그럼 논리적으로 뭐야? B법인이 A법인보다 4배가 좋다는 거 아니야. 그지? 주가로 봤을 때 그래 봐봐. 그럼 몇 대 몇 합병이야? 이게 그 유명한 4대1 합병이야. 그러니까 B법인은 A법인 주주에게 그지? 이 회사 주식 4주당 B법인이 한 주만 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까지 너무 장황했어? 맞아. 합병은 이걸 구하는 거야. 이게 합병 비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합병은 그 안에 뭐 절차들이고 뭐고 다 좋은데 요 합병 비율을 구하는 게 합병의 본질이에요. 이걸 배우는 거야. 이 몇 대 몇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것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 다 일사천리로 된다. 오케이? 이제 여러분은 합병의 발을 디뎠어요. 뭔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해할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야. 세무조정까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연법인서도 나오고 배울 때 완벽히 배워. 여러분이 입사 몇 년 차냐, 직급이 뭐냐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합병 분할 지분법 연결만 대가가 되면 돼. 그러므로 신입 직원도 가능한 거예요. 신입 직원도 연결의 대가가 될 수 있는 거다. 다만 중급 회계는 달라. 퇴충, 감가, 유가증권의 평가 이런 거 실력이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그냥 배우면 아는 거고 모르면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이, 직급, 연차를 따지지 마. 알았나? 우리는 그냥 이쪽의 전문가만.